홀로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건설 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던 전 남편은 툭하면 지방으로 가방 싸서 나가곤 했어요. 1년이면 7, 8개월 현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들과의 생활은 고작 3개월 남짓이었지요. 아이들에게도 큰 관심이 없던 전 남편은 어느 순간 집에 오면 저와는 대화도 잠자리도 없는 남남 같은 삶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는 택도 없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식당도 다녔고 심지어는 남편과 같이 노가다 현장에서 뒤치다꺼리 하는 일도 마다 않고 따라다니기도 했답니다. 남편은 짐 싸들고 지방에서 지내야 한다고 나간 후 6개월이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더군요. 10년 전 일이었어요. 뻔한 스토리의 이혼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집이며 양육권이며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는 조건에 합의 이혼을 원하더군요. 어차피 맘 떠난 사람과 살면 뭐하나 싶어 이혼했고 2 아이를 책임져야 했어요.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 시절 식당에서 일을 하다 우연히 전 남편과 함께 일했던 김 씨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이미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식당에 자주 들르며 친해지게 되자 자기가 일하는 현장 소장을 소개했어요. 그 덕에 건설 현장에서 혹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지나는 차량을 통제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집은 있으니 일당이 높은 현장 일로 충분히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었지요. 현장에서는 저처럼 남편 따라서 같이 일을 하는 여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야 했던 저는 힘든 생활에 가끔 그녀들과 저녁도 함께하고 노래방도 다니곤 했답니다. 그 일행 중 하나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만나보라는 것이었어요. 2 아이의 엄마인 저는 극구 사양했는데 저의 사정을 다 알려주었고 그 사람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하여 만났습니다. 만나본 결과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다르게 현장 일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 모습이 많았어요. 동갑 나이에 잘생긴 얼굴, 훤칠하게 큰 키, 점잖은 말투. 모든 것이 나무랄 데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여 만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이 흠이었어요. 저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역시 아이들과 연관짓지 않고 둘만 생각하자며 우리의 만남을 이어갔어요. 때에 따라서는 일 끝나고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둘이 모텔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요. 장마철 어느 휴일이었어요. 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현장 일이 없고 하니 만나서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고 둘만의 데이트를 하자는 전화였어요. 방학 때라 아이들도 집에 있고 해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반주 삼아 술을 한잔 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술이 과했고 시간이 늦어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모텔을 잡아야 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아이들 때문에 그 사람과는 잠깐 사랑을 나누고는 헤어져야 했는데 그날은 걱정이 되었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집에 못 가서 아이들이 걱정하겠네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그 사람이 먼저 위로를 하더군요. 나는 혼자 있다가 일찍 첫차 타고 내려갈 테니 걱정 말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요. 그 사람의 배려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을까? 결혼도 안 해본 사람한테 이런 생각은 내 욕심이겠지. 이런 생각에 저는 그 사람을 힘껏 안았고 우리는 또 한 번 사랑을 나누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올게요. 아침에 같이 해장국 먹고 내려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어요. 잠시 무슨 생각을 한 듯 그 사람이 제안을 해오더군요. 내일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아침밥 같이 먹으면 안 될까? 나 위해서 밥 한 끼 해주면 안 돼요? 나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와 약속을 하고는 모텔을 나왔어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집으로 돌아왔고
생각하고 생각이 많아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만일 나한테 애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건 혹시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걸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생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 어느덧 아침이 되었고 잠에서 깬 아이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중1의 딸과 초등학교 4학년의 아들은 엄마의 설명에 큰 거부감이 없는 듯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아이들 방에서 같이 컴퓨터를 하는 등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흐뭇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이를 지속하고 있었고 제 감정은 점점 더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역시 다정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그 사람을 컴퓨터 잘한다고 컴아저씨라고 부르며 좋아했기에 저는 제 처지에 대해 잊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날이 올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은 현장 일을 그만두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자주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나는 시간도 전 같지 않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너무 잘된 일이라 생각했고 내가 그동안 넘보지 못할 사람을 마음에 품었구나 생각했어요. 한동안 마음이 아파 저 역시 현장 일을 그만두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담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자 아이들은 좋아했고 수입은 현장 일보다 작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만족하며 살았어요. 가끔 통화하던 그는 직장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회식이라서 술 한잔 했는데 제가 보고 싶다며 연락이 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우리 데이트의 패턴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늦을 거라며 작은 가방을 싸들고 그를 만나러 나왔어요. 우리는 포장마차에 앉아 잠시 시간을 보낸 후에 모텔로 자리를 옮겼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 당신은 나 안 보고 싶었어? 속으로는 나는 매일 당신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왜 안 보고 싶었겠어? 나도 보고 싶었지. 하며 웃어 넘겼어요. 오랜만에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는 그 사람은 골아 떨어졌고 저는 쪽지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술에 취한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오늘 또 술 마셨는데 버스도 끊겨서 당신이랑 저녁에 있고 싶은데 어때?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집 앞으로 와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 사람은 혼자 있다가 출근하곤 했어요.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출근할 때까지 함께 있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도 있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의 내 삶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차량 운행이 되지 않은 그는 역시 집 앞으로 와서 저를 불러냈어요. 저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모텔로 가면 돈도 많이 들게 되고 둘이 금방 헤어져야 해서 서운하기도 하니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와 함께 집으로 왔고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었기에 제가 준비한 저녁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난 후 그는 제게 살짝 웃는 모습으로 물어보았어요. 아이들이 방에 잠자러 들어가면 안 나오나? 에이, 오늘은 참아요. 애들도 있는데 눈치라도 채면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고 내 몸의 구석구석을 더듬고 있었어요. 점차 달아올랐던 우리는 그렇게 집에서도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그 사람을 잘 따르고 그 사람 역시 딸애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저는 많은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잘 따르고 그 사람도 아이들과 좋은 사이로 지내고 내 상황에 대해 별다른 얘기가 없고 하니 욕심을 부려서라도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런 생활이 대략 6개월가량 지나고 나니 나는 더욱 그 사람이 좋아졌고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 그 사람의 근황을 물어보곤 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분위기에 휩싸여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는데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바쁜 듯 했어요. 그냥 끊었어야 했는데 통화를 이어갔어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 통 연락도 없고 많이 보고 싶네. 응, 요즘 많이 바쁘고 곧 출장도 다녀와야 할 듯해. 회사 허드렛 일은 내가 다 해야 하는데 요즘 빵구가 많이 나네. 지금 바쁘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 이후로 전화가 없었어요. 문자를 해도 답이 없거나 늦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바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늦은 시간인데 먼저 전화를 또 했어요. 어디에요? 집,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우리 너무 얼굴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바빠요? 응, 차라리 노가다가 나은 것 같아. 일도 많고 월급도 적고.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피곤하다며 다음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집 앞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집으로 오라는 제 말에 오랜만에 당신과 둘이 있고 싶어서 그래. 그냥 우리 만나던 포장마차로 와. 그렇게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는 늘 하던 대로 모텔로 자리를 옮겼어요. 한 차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 갑자기 꺼낸 이 말에 나 역시 조금 어색한 고백인 듯 해서 쑥스러웠지만 말이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갔어요. 애들이 당신 근황도 묻고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당신은 바빠서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해서. 잠깐 동안 말이 없던 그 사람은 입을 열었어요.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생각지도 못한 그의 대답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했지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들은 집에 처음 온 엄마 남자친구고 또 애들도 당신을 잘 따르고 좋아하니까 당신 근황을 자주 묻고 하는 거지. 애들은 핑계고 나는 당신과 같이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자의 자존심에 좋아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와 결혼할 생각이라도 한 거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냐는 건 무슨 의미지?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질문에 순간 쎄한 느낌이 들면서 다리의 힘이 다 풀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어떤데?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우리는 어떤 사이야? 그는 약간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냥 좋은 친구 사이 아냐?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 생각에 당신과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그 사람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당신한테 그저 부족한 회포나 풀어주는 상대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나는 당신이 혼자 애들 둘씩이나 키우면서 씩씩하게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좋았고, 그 형수가 당신 소개하면서 당신 처지를 얘기해 주길래 안쓰러운 마음에 당신이나 나나 혼자라서 회포를 풀만한 상대도 없고 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지. 그 말에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내가 지나치게 내 쪽으로 해석하면서 만난 자신이 부끄러웠고 나를 그저 회포나 푸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더는 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나갈래. 애들이 집에서 기다려. 그리고는 모텔을 나오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신 생각에 당신과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했던 이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그 사람이 좋아서 별의 별 상상을 다하고 이러다가는 마음에 상처만 입을 것이 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했던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걱정도 되었어요. 며칠 후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컴 아저씨 곧 결혼한단다.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곧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 컴 아저씨 좋아했잖아.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웃었어요. 엄마와 컴 아저씨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럼 컴 아저씨 결혼하고 나면 엄마랑 만날 수 있어? 컴 아저씨 와이프 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딸 아이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 알아차린 듯 했어요. 만일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걸림돌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어요. 나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힘들어도 아이들과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냐는 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나를 괴롭혔어요. 그 사람이 괘씸하다는 생각도 잠깐 했고 이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저 집에서 일을 하다가 반갑게 웃으며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아무리 와이프가 싫다고 해도 엄마와 같이 살 거라는 아들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서 쓰디쓴 사랑도 종지부를 찍었어요. 결국 나의 사랑은 내 아이들이었어요. 이 휴먼 스토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